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점튼 증시 아침편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커 박상준입니다. 오늘 진짜 페이스메이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장중 내내. 야, 드디어 오랜만에 웬일이냐 이랬는데 좋다 말았어요. 2차 전지 주식들이 다 쓸고 내려갔어. 그냥 쫙 끌고. 2차 전지는 근데 원래 빠지고 있었어요. 3% 이상 원래 빠지고 있었는데 더 빠지면서 그냥 싹 쓸고 내려갔어. 네, 모든 장을. 오르던 것들도 좀 같이 네. 좀 따라 내려갔죠. 확실히 힘이 셉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이고 이제 코스닥에서 뭐 절대적이고 거래소에서도 뭐 LG 엔솔 뭐 등등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얘들이 빠지면 시장이 힘을 못 씁니다. 오늘 네. 전형적으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데는 시총이 굉장히 큰데 5% 정도 하락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 뭐 금양, 포스코 홀딩스 더 3,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 하락했고 코스닥도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2차 전지에 상당한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잘 돌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군요. 앞으로 1년간 전기차가 갑자기 회복되기에는 뭐 금리가 그렇게까지 급하게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 그 정도가 어렵다면 2차 전지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는 그 리튬 가격에 먼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매일 있죠.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좀 반등을 해야지 2차 전지 우리 소재 업체들도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재고를 이미 많이 쌓아놨을 텐데 네. 이게 판가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이게 재고 손실이 오죠. 예, 네. 그리고 예상치 또 못한 쇼크가 좀 있죠.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결국은 보조금 시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한번 방송을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시장이었고 그러면은 보조금 없이는 못 사는 거고 근데 금리가 높았으니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차값이 비싸서 그 보조금이 상쇄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조금 필요 없이 싼 차를 만들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LFP를 가격을 쓰겠지. 내려야 되는데. LFP를 쓰겠지. 가격의 60-70%가 2차 전지니 싼 2차 전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필요 없어. 보조금보다 더 싸게 팔 거야라고 했을 때 중국 거가 물밀듯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LFP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오케이 해주면 그것도 되게 어불성설이거든. 그게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F150 그 포드 F150이 생산 줄인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루 좀 뒤늦게 반영됐어요. 한국 시장에는. 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된 거고 오늘 새벽에 반영이 됐고 왜냐하면은 그 상징적입니다. 그 10년 연속인가 미국 판매 1등 차예요. 그 F150인가가 하여튼 그냥 독주하는 차인데 트럭 좋아하죠 미국 사람. 예, 이거를 그 전기차 버전으로 했는데 이것조차 안 팔린다? 충격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업종별로는 큰 특징이 없었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것도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네. 이것도 시장이 좀 하락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거 대주주 양도세 막 30억까지 완화를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틀 전이었나요? 네. 그때 갑자기 막판에 장이 확 올랐거든요. 코스닥이 엄청 급등해서 끝났는데 네. 뭐 그 정도 하락해서 반영을 한 정도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는 2차 전지 하락에 영향이 좀 미쳤다고 봐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작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차익이 많이 났겠죠. 차익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도 꽤 많아질 거고 뭐 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막 1, 2억 샀는데 막 10억, 20억 됐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좀 줄이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며칠 전에 이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뭐 30억 한다라고 네. 했을 때 2차 전지가 막판에 좀 제일 많이 급등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네, 그 반대 작용인 것 같고요. 네. 뭐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기준 완화를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 다만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은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뭐 아직 좀 남았으니까 네. 끝까지 해보긴 해보는데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말아야죠. 근데 이제 세법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100억이다가 50억 떨어졌고 50억에서 뭐 30억인가 20억 떨어지고 15억 떨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세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원래 지분율 기준 1%, 코스피 1%, 거래소 2%, 그다음 코넥스나 장외는 4%예요.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닥 근데, 2%. 예, 그거는 건드리기만 하면 2% 찍는 날, 1% 찍는 날 지분이 무조건 대주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금액으로 산정한 거는 연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연말 기준으로 산정하고. 네. 그러니까 꼭 연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뭐 20억이나 30억 올려주고 그다음 대신에 찍기만 하면 무조건 찍기만 하면 무조건 대주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10억을 대주주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일단 좀 웃기죠. 네. 그렇죠. 예. 뭐 용어를 바꾸던가. 예, 용어는 좀 네, 바꿨으면 기준을 좋겠어요. 올리던가 네, 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거액 자산 양도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저희 밖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CXL이라는 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HBM도 좀 HBM 뭐 6세대 제품까지 나오잖아요. HBM4가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좀 뒤졌지만 이제는 CXL 쪽으로 개발을 해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CXL이 뭐냐? 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이 CX램 D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D램과 달리 이 CPU하고 직접 통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과 지연 시간을 대폭 줄여서 성능이 좀 향상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이게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주도로 해서 CXL 컨소시엄이 결성됐었는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AMD, ARM,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미 작년도 5월부터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 D램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 5월에는 CXL 2.0을 지원하는 128기가 D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개발 중인 CXL D램을 선점해서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좀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실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전용 D램 검사 장비를 작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22%, 코리아 서킷도 19.5%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엮이고 또 새로운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이외에도 개별 종목으로도 급등했던 종목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유안타증권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일 시총이 2,200억대인데 적정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라고 제목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차세대 공정 기술에서 이 오버레이 계측 시장의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 패턴을 적층을 할 때 패턴 정렬 상태를 정밀하게 계측하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패키징 시장으로 오버레이 적용처를 좀 확대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좀 영역을 넓힐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그 기존보다 다르게 그 메모리 자체에 옆에 이렇게 그 소켓 뭐라 그럴까? 그 커넥터를 만드는 거예요. 커넥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CPU도 그런 커넥터를 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기판 위에다가 저쪽 기판에 그다음 램 슬롯을 넣고 여기다 CPU 받고 저 멀리 램 슬롯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보의 교환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레이턴시가 있는데 그걸 거의 붙이는 개념이네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CPU나 이런 것들하고 아주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IO 개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커넥터만 확보가 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신호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HBM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IO 개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옆에다 꼽아가지고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가 너무 걸리고 한꺼번에 다량의 메모리를 소화를 해낼 수 없으니 그 코옥스라는 인터포서 새로운 인터포서에 HBM 반 상품을 갖다 실리콘 기반 위에다 붙여서 그 옆에 또 GPU하고 같이 붙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느낌은 CPU하고 거의 붙이는 개념이에요. 그 옆에다가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HBM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실용화되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일단은 HBM으로 커버가 되고 네. 그 다음 세대가 근데 돼야겠죠. 왜 이런 거를 하냐? 삼성전자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HBM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들었을 때 그거를 완성할 업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 TSMC밖에 없는 거예요. 코엑스 기반의 그 HBM을 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맞춤옷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정인성 작가하고의 대담이 조만간에 나갈 겁니다. 꼭 보십시오. 이런 기술적인 게 궁금하시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D램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기성품이에요. 기성품에서도 그냥 기성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런 이렇게 이게 면직물이나 모직물 같은 이렇게 원단이야, 원단. 네.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HBM은 쉽게 얘기하면 옷이에요. 옷. 그거에 맞는 사람만 입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청바지에 막 꽃무늬를 수놓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갑자기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HBM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D램.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D램에서 HBM 진입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티지 상황에서는 너무 좋은데 네, 그렇죠. 반대 상황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냥 기존 D램은 그냥 많이 만들어 놨다가 원단 같은 거라서 안 팔렸어? 그럼 그냥 창고에 넣어. 근데 갑자기 호황이 됐어. 그러면은 2년 전, 3년 전에 만든 것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HBM은 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살 사람만 사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기술적인 그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TSMC가 2나노 침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에 애플에다가 납품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TSMC가 2나노 프로토타입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이제 핵심 고객들한테 먼저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네. 삼성전자도 2나노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 문제는 수율이겠죠. 수율이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TSMC, 삼성 지금으로서는 둘 다 자신 있어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엔 2나노 양산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둘 다 뭐 기술은 동일해요. GA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부터 도입을 했는데 TSMC는 아직 핀팩 공정으로 3나노 생산을 해서 이제 네. 아이폰 15에 A17 칩이죠. 그거 납품을 했고 이제 2025년부터 들어갈 칩은 GAA 공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일단 3나노에서 먼저 GAA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다루지 않을까 2나노에서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삼성은 좀 정말 거의 반 무주공산인데 파운드리 시장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나노만 잘해도 지금 먹을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시장은 커지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요즘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니까 안 좋아지는 걸로 보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이 생각보다 너무 안 왔다. 8월에 이미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해서 그때부터 막 기대감에 막 하루에 굉장히 큰 중국 소비주도 막 10몇 %씩 급등하고 이랬었는데요. 네.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바뀐 게 좀 별로 없어 보이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달 전국 공항의 중국 노선 이용객 수가 74만 명이었는데요. 2019년 11월 대비해서 48%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절반밖에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을 못했고 아직 갈 길이 먼데 48%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본 노선을 보면 180%입니다. 네, 중국 이미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싸니까. 네, 미국 노선은 110%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조금 더 회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중국만 아직 48%라서 뭔가 차이가 좀 확연하게 커져 보인다.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 높은 중국 소비주들이 8월 달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그 상승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거의 뭐 바닥 수준 주가로 떨어지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또 고통받는 섹터가 또 엔터잖아요. 최근에 네. 또 주가 많이 중국에서 빠졌죠. 앨범을 너무 안 사줘가지고 데이터가 막 9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하나증권이 LCM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량 급감 감안해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CM은 타사 대비 또 중국 비중이 유독 높아서 네. 이번에 영향을 더 크게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내년 아이돌 주요 컴백 시기에도 네. 중국 앨범 판매량이 계속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실적 변동폭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NCT 드림 컴백할 예정인데 예. 이 NCT 드림 기준으로 중국 공구가 50에서 70% 하락할 때를 가정을 하면 전작 초동 기준이 한 365만 장 팔았거든요. 예. 근데 50에서 70% 하락한다면 이번에 300만 장 내외로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뭐 중국 비중이 이미 10%까지 좀 많이 낮아졌고 5%까지 추가로 낮아진다고 해도 실적 변동폭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네네. 하고 이미 보수적으로 실적 반영해서 24년도 영업이익은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네. 1,660억으로 하향을 해서 24년 기준 PER은 16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네. 리포트가 오늘 있었습니다. 20배 미만은 조금 가시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터 업체들은 네 성장하는 섹터니까. 네. 그래서 여기저기 괜찮다라는 톤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국이 꺾였기 때문에 엔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리포트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내일 저 이현지 연구원과 대담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이 4% 내외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좀 의아합니다. 왜 올랐는지 딱히 이유는 잘 모르겠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6% 많이 반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칠성이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오늘 한 1% 넘게 시장이 빠지는 장에서 이렇게 오르기만 해도 굉장히 좀 기특한 것 같아요. 예예. 시기는 아직 확정을 안 됐는데 소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이때까지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소주 가격은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계속 가중되던 차였는데 네. 이미 경쟁업체들은 많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비 맥주가 10월달 맥주 가격을 평균 7%가량 인상을 했고요. 하이트진로도 11월 달에 소주, 맥주 평균 7% 인상을 네. 해서 이제 롯데칠성도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올라가네 우리도. 네. 네.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난리 났어요. 지금 아침 투자했던- 시초가 근처부터 아주. 네, 첫날에 네. 조금 놀랍다. 역시 뭘 해도 되는구나 유명하면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4연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와 와이더 아직 플래닛. 네. 그 유상증자 납입도 안 했거든요. 네. 100억 정도 이정재 배우가 납입을 할 예정인데 벌써 뭐 한 300억 된 것 같아요. 돈 다 벌었네. 네, 이미 다 돈 다 벌었습니다. 벌었어. 네, 역시. 그리고 뭐 요즘에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 테마주라 불렀는데 이제 이정재 테마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이 대상홀딩스 네. 오늘 또 한 9.5% 상승했고 그 우선주는 거의 상한가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정재 배우가 처음 투자할 때 시총이 와이더 플래닛이 4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일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는 시총이 7천억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400억대 회사에 지분 투자 조금 했다고 7천억대의 시가총액이 가진 위즈윅 스튜디오가 네. 상한가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이후로 좀 상승세는 좀 멈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9% 가량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테마성으로 굉장히 좀 수급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모를 잘못 드렸는데요. 대상홀딩스는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쫙 다 빠져서 마이너스 끝났어요. 대상홀딩스 우선주가요. 우선주가.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투기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최근에 수급이 많이 쏠리는 데가 공모주잖아요. 네. 난리 공모주 오늘도 났어요. 하나가 상장을 했는데요. 네. 블루엠텍이라고 이거는 시작부터 300% 그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뭐 호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는 조금 낮아져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장중 내내 굉장히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다가 장중엔 또 상한가 300%를 찍었습니다. 75,900원을 찍고 근데 마지막 한 30분 남기고 갑자기 급락하더니 네. 168% 상승한 주가로 끝났습니다. 그럼 네. 51,000원이거든요. 근데 상한가 75,900원에 샀으면 벌써 한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시초가부터 장중 내내 오늘 종가보다는 높은 거래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걸 샀다면 언제 샀어도 마이너스권이다. 네. 팔지 않았으면. 네, 그래서 네. 요즘 공모주는 잘못 들어가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스 지금 상장 이틀째 연속 상한가예요. 예, LS 네. 머티리얼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어. 증시의 각도기 머티리얼스 TV 뭐 이런 거. 우리 떡상 한번 해볼까? 머티리얼만 상장을 달면 해야죠. 지금 떡상하니까.
앞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널명 변경을 저기 증시에 재료를 댄다. 증시 각도기 머티리얼스. 이러면서. 안 그래도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니까 네. 오늘 LS 요 모회사가 LS 전선이거든요. 네. 그 LS 전선의 모회사가 LS잖아요. 네. LS도 상장사라서 요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된다 이런 그럼요. 리포트가 지금 있었어요. 순식간에 2조가 됐어요. 이 회사가. 네. 지금 시총이 얼마죠? 2조 1천억 원. 2조 1천억. 네. 네. 상장하고 첫 상한가 갔을 때가 1조 6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LS 전선이 43% 정도 LS 머티리얼즈 지분을 갖고 있고요. LS가 LS 전선 지분을 거의 92%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지분 가치로 하면 오늘 상한가 간 건 제외해도 7천억이거든요. 근데 장부가에는 760억 계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네,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시총이 6,079억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LS 전선 지분이 55%, 지분 가치는 3,300억인데 장부가는 600억. 그러니까 네. 지분 가치 대비 장부가가 워낙 낮게 평가돼 있어서 뭐 훨씬 더 이제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류의 리포트였는데요. 근데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사실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분 가치를 모회사가 다 반영을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연결로 잡았다면 연결 기준으로 반영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실적 네. 그리고 그 50%가 보통 안 되면 이제 지분법으로 계상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분법 손익으로 갈 이제 순이익 정도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즈는 순이익이 1년에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땡겨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LS 머티리얼즈가 급등한 것과 LS와의 관계는 크게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실질적인 거는 물론 이제 수급으로는 또 같은 LS이기 때문에 막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00억 번다고 하고 올해 한 16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 한 내년에 뭐 한 250억 번다고 해도 2조야 100배야 얘도 와 머티리얼스라는 단어가 엄청납니다. 좋네요. 각도기 머티리얼스. 네, 요즘에 공모주는 네. 한 달 전만 해도 네. 그냥 상장하면 그날 첫날 막 지르면 무조건 먹었고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면 안 되고 그냥 청약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시장 거래 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0.9%입니다. 액티브 펀드가요? 액티브 펀드가 하루 거래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0.9%예요. 뭐 1%네요? 그밖에 안 되나요? 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거는 0.9%면 없는 존재예요. 뭐 개인 열심히 매매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손이 하루 종일 단타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개인들의 어떤 그 투기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도 있잖아요. 네? 외국인도 있잖아요. 외국인도 요즘 뭐 시장에 주력이 안 되고 70% 이상이 개인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 막 상한가 가고 이렇고 뭐 상한가 갔다 갑자기 하한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투기적인 매매가 붙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사실 옆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좀 말하면서 집중이 헷갈려. 조금 안 돼서 헷갈렸는데 네. 굉장히 혹시 시끄러웠어.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하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소속된 곳이 아주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좀 기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